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단군릉 발굴 사업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민족의 원시조를 찾게 되었으며 조선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이라는 것을 떳떳이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수천년 역사의 풍은 속에 우리 민족의 료명계는 그 갈피들이 지워지고 흩어져 불길없는 공백으로 남고 시조 단군은 전설의 신비 속에 신적 숭배의 대상으로만 되어 왔습니다. 천리희한의 예지로 단군릉 발굴 사업을 조직 영도하시어 단군이 실제한 조선민족의 원시조임을 밝히시고 반만년 역사의 연원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단군릉을 동방의 강성대국 단군조선의 기상에 어울리게 큰 규모로 특색 있게 건설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받드시어 단군의 고향 대박산 마루에 웅장한 시조릉을 일떠세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민족의 최성기를 맞이한 우리 시대에 와서 단군은 시조왕의 제모에 어울리는 릉에 안치되게 되었습니다. 단군은 기원전 31세기 말엽에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단군이 태어난 평양은 예로부터 산이 아름답고 물이 맑아 사람이 살기에는 아주 좋은 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거 쪽부터 평양 일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단군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이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단군의 출생을 반영한 유물입니다. 이 유물의 내용과 역사 기록을 분석해 보면 아버지는 하늘신을 조상으로 숭배한 배달 종족 연합체의 주장이고 어머니는 그 이웃에서 살던 곰신을 조상으로 숭배한 종족 주장의 딸이었습니다. 이처럼 단군은 당시 큰 종족 주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청년 시절의 단군은 강동 일대는 물론 묘양산으로부터 구월산까지 험한 산바를 종횡무진하면서 무술을 연마하였습니다.
이때의 단군의 자취는 유명한 산들과 기묘한 바위들의 전설로 깃들어 오늘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구월산 바위에 찍힌 단군이 타고 다니던 말발자국 자리. 무술 훈련으로 땀에 젖은 몸을 씻었다는 단군호. 천보 밖에서도 활을 쏘아 마치곤 했다는 묘향산의 전주석. 나라 세울 큰 뜻을 품고 생각에 잠기곤 했다는 의자 바위. 단군이 이처럼 몸과 마음을 단련하던 시기, 평양 지방에서는 국가 성립의 조건들이 성숙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원시 공동체가 붕괴되고 노예제가 출현하였습니다. 특히 평양 지방에는 큰 노예주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5069년 전 시기의 것으로 판명된 성천군의 큰 무덤이 잘 보여줍니다. 이 무덤은 그 중심에 큰 묘실이 있고 주위에 여러 개의 작은 묘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순장무덤, 즉 노예주가 죽었을 때 산노예들을 함께 묻었던 무덤이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단군뼈의 절대년대보다 58년가량 앞선 시기에 순장제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단군 시기에 공동체가 붕괴되고 노예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노예주들은 더 많은 노예와 재부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계속 벌였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단군의 배달 종족은 이웃 종족들을 통합하여 대종족연합을 이룸으로써 국가 성립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아버지를 뒤이어 주장이 된 단군은 통치기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는 먼저 농사, 보건, 형벌, 윤리, 도덕을 맡은 기구들을 지배계급의利益을 옹호하도록 개편하고 관직제를 내왔습니다. 그리고는 새로 자신의 명령을 집행하는 수석 관직인 호가, 문서를 맡아보는 마가, 국방을 맡아보는 웅가, 지방관을 통솔하는 구가의 관직을 더 내옴으로써 귀정 민주주의적 평의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호가가 이 평의기구를 통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통치기구를 내옴으로써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단군은 기원전 2993년 10월 3일 평양을 도읍으로 하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단군 조선은 동방에 일떠선 첫 국가였습니다. 단군이 왕으로 된 때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기적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단군은 천재의 자손으로 이 땅의 백성을 민망히 생각하여 천지개벽 후 무진년의 임금으로 추대되어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조선이라 불렀다. 역사기록책 삼국유사에서는 중국의 위서에 실린 글을 전하면서 지나간 2000년 전에 단군 왕검이란 이가 있어 도불 아사달에 정하고 나라를 세워 조선이라 불렀다고 전하였고 제왕문기도 그러한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단군은 나라를 세운 후 수도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부조선 일대를 개척하면서
백성들에게 농사도 짓고 짐승도 기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공업도 발전시켰습니다. 당시의 무기와 지뢰거리, 생활도구 유물들입니다. 단군조선 시기에는 동방에서 처음으로 되는 글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양지와 영변지에서는 신지 글자가 단군조선 고조선에서 시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신지 글자의 출현은 단군조선의 문화 발전 수준이 매우 높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군조선식이 쌓았던 성자리입니다. 단군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산성을 쌓고 국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력에 기초하여 단군조선은 영토를 북으로는 중국의 요하지방, 남으로는 조선반도 대부분을 포괄하는 지역까지 넓혀 나갔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역사 기록뿐 아니라 단군조선 시기의 독특한 무기인 비파형 단검들이 그 지역들에서 나온 것이 증명합니다. 이렇게 단군은 반만 년 전에 동방에서 처음으로 나라를 세우고 93년간을 통치하다가 가난했던 건국시조의 한생을 마쳤습니다. 그 후 단군의 자손들이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단군에게는 맏아들 부루와 부소, 부여 등 4아들이 있었습니다. 47대를 거쳐 존속해온 단군 조선은 우리 민족이 국가시대 문명시대에 들어가게 하는 데서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단군조선의 영향 밑에 부여, 구려, 진국 등 고대 국가들이 연이어 섰는데 이 국가들은 다 단군의 후예들이 일떠세운 것입니다. 제왕문기에는 부여, 비류, 시라, 고래, 예, 맥, 옥조 통치자가 모두 단군의 후예였다고 쓰여 있고 삼국유사는 부여왕 해부르와 고구려왕 고주몽은 단군의 직계 후손인 해모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고구려는 자기를 단군조선의 계승자로 자처하면서 단군을 국가적으로 숭배하였습니다. 무덤벽화에서 보는 것처럼 고구려 사람들은 단군을 상징하는 박달나무 밑에서 해마다 단군 제사를 큰 규모로 지냈습니다. 고려의 집권자들, 특히 태조 왕건은 여러 차례 단군이 태어나고
단군의 묘지가 있는 평양을 순방했습니다. 중세 우리나라의 유명한 화가 설거는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단군의 화상을 수천 장이나 그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 시기에도 9월살의 삼성사와 평양의 숭령전을 비롯한 단군 사당들에서는 단군 제사가 성대히 진행되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비록 여러 나라로 갈라져 살았지만 다 같이 단군의 후손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개건된 단군릉에서 북남과 해외 동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행사를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행사는 동방에서 제일 먼저 나라를 일떠세운 민족의 성원된 긍지, 반만 년 동안 단일 민족의 혈통을 지켜온 민족으로서의 긍지를 깊이 간직하게 하여줍니다.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하나의 조상을 가진 하나의 교리라는 혈연적 동질성, 이것은 국토 분단의 수십 년 동안에 생겨난 차이점들보다 헤아릴 수 없이 강하고 우월하며, 이러한 강한 민족성은 7천만 민족성은 모두를 뗄래야 뗄 수 없이 이어집니다. 단군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민족은 오늘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수령을 모신 것으로 하여 김일성 민족으로서 자기 역사에서 최성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무궁번영할 것입니다. 수수천년 역사의 풍문 속에 신화로만 전해오던 단군을 민족의 원시조로 찾아주시고 유구한 조국의 역사와 민족의 슬기를 빛내어 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민족과 더불어 영생할 것이다.